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영어 가셨죠? 오늘은 영어 교육학 1년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김선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저보고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껴서 하는 건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1년 커리큘럼인데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기를 닦는 건데 1, 2월 달에는 제 책 이름이 English Education Conceptual입니다. 컨셉 뭔지 알죠? 개념을 공부해서 기입형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모두 다 정리한다. 이게 목표고 3월, 4월은 책 이름이 English Education Practical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배웠던 것을 좀 더 실질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 5, 6월까지 이제 5, 6월에 기출을 보게 되는데 그때 책 이름은 Analytical. 그래서 기출 유형을 분석하게 되고 7, 8월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1, 2월과 3, 4월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개념을 알 때는 개념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학 시간에 불은어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사상, 그러니까는 사건과 사물에서 공통적인 것만 추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컨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피정의항과 정의항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시라든지 가치라든지 속성 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컨셉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 피정의항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액퀴션이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컨셉이란 무엇 뜻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정의항 중에서 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물로부터 공통적인 특성을 속성이라고 하죠. 그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되게 언어적으로 진술하게 된단 말이지. 버벌해요, 되게. 그래서 우리 기입형 문제는 어떤 컨셉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키워드라든지 또는 이 뒤에 있는 정의를 주고 어떤 컨셉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GPD가 있으면 GPD가 현재 뭐가 있다면 GPD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버벌 가이던스잖아. 그래서 버벌 가이던스를 주고 GPD를 쓰게 한다든지 GPD를 주고 버벌이나 가이던스를 쓰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기입형에서 나올 때 기입형 문제는 실제로 되게 몇 줄 안 되는 글에 있지만 위에 나오는 수업 상황 같은 경우는 실제 예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시, example. example을 많이 보면 볼수록 컨셉이 되게 머릿속에 인적 정착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그쵸?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렇잖아. 언어로 공통적인 속성을 하나 딱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나를 정확히 알려면 나랑 같이 살던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모를 때는 그냥 최시원 딱 이름 하나로 알잖아요. 그래서 1, 2월에는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되면 지루하게 되고 명확한 개념을 파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어떤 컨셉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와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3, 4월에는 조금 더 심화된 교재, 이 컨셉이 공통적인 속성을 끄집어냈지만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종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고 인간이 내뱉은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것이 지구지순한 진리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런 컨트로버셜한 이슈를 프랙티컬에서 다루면서 여기에서 했던 것을 인적 정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예시를 줄 거예요. 실제적인 예시. 이 예시를 통해서 이거를 되게 공고히 하는 거지.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우리의 시험에서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심화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영어 교육학은 작년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이거 뭐 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어 정도의 실력이라면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논쟁적인 요소는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논쟁적인 요소는 여러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parsing,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위해서 제시된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3, 4월 교재에서 건질 것은 이제 example을 통해서 실제 수업 상황이 펼쳐지고 그 밑에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는 뭐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친숙하게 포맷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 example을 많이 보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월, 3, 4월 수업을 하게 되면 영역별 기본기가 러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적응이 됐으면 이때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때는 기입형 위주로 내겠지만 이때는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떤 맥락을 서술하는 것이 적절한지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청크 형태로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시험 당일에서는 자동화된 진술을 하게 되면 영어학이나 일반 영어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기본을 이제 다지려고 여기 이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조금 더 자동화되게 풀 수 있도록 이런 영역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실전적으로 서술형에 가깝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지게 되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실전 문제를 보면서 내가 가졌던 개념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안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시험 볼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팀 모의고사에서는 첨삭을 되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요번에 이제 1차에서 합격하신 분들 같이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피드백 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첨삭에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아웃풋하는 거, 인풋이 다 이해가 됐더라도 아웃풋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내뱉는 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첨삭을 우리가 7, 8월 달에 8회 정도를 하게 되고 9, 11월 달에 10회 정도를 하게 되면 거의 20번 정도의 이제 첨삭을 하게 되는데 그 첨삭을 통해서 내가 쓴 답안이 모든 사람 또는 특히 평가자의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평가자가 정답으로 채점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느냐 그런 언어의 조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게 되고 기본적인 이런 바탕 밑에 여기 보면 특강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1월에는 지금 1차 합격자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전혀 없어서 2월부터 3월, 4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애플북 특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오후에 남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 5월, 6월에 오게 되면 How Languages are Learned 해가지고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제일 중요한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둘 다 기본 원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에서 중요한 단락들을 끄집어내서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서 제가 빈칸을 만들어서 기입형 문제로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강으로 하게 되고 얘는 인강으로 제공이 되고 제가 5, 6월에는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있을 문제 출제하느라고 조금 전략적으로 쉬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시고 How Languages are Learned를 인강으로 제공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는 공부하고 이제 사실 재수하는 경우는 기출은 공부 건너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했으니까. 초수들은 같이 봐야겠지만 근데 아직 제가 설레발 치기 싫어가지고 글이 많이 노출하기는 싫지만 제가 오늘 이제 피드백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1차 합격자예요. 인강으로 계속 들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직강으로 들었으면 2차 강의 때도 수업 실현이라든지 또는 심층 면접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고 막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강으로 2차를 들은 학생들은 제가 실제적으로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심층 면접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1차 합격했으니까 한 번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저쪽 대구 경남 이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KTX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선생님을 이제
풀 커버하려고 보통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한번 오기가 힘드니까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수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5번째라고. 안 놀라시네요. 네, 5번째. 기본이 3, 4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피드백 하시는 분 중에 서울 분들이 사실 점수가 제일 높죠.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 보신 분들이 점수가 되게 높아요. 커트라인에서 지금 커트라인이 1, 2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지방하고 이제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근데 또 보면 서울 보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되게 점수가 높아요. 근데 이분은 남자인데 경남을 보셨거든요. 근데 제일 점수가 높은 서울 선생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설레발 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아직 완전히 합격한 건 아니지만 근데 남자고 점수가 그렇게 높으니까 거의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좋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했어요 했더니 5수를 했는데 작년에 저의 기출을 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전에 다른 강사 선생님들 제가 여기에 출몰하기 전에 그렇죠? 노량진 오기 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을 때 그럼 기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기출은 건너뛰던데 왜냐면 다 알고 자기가 시험 봤었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기존 강사 통해서 이제 보고 현재 옷을 통해서 이제 계속 시험을 봤으니까 그 시험 문제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기출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가지고 현재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도 1차를 합격하셨냐고. 아니라고. 올해 처음으로 1차를 합격하셨는데 비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저는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자 발표를 2월 달에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오셔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면 좋은데 이 선생님은 기출을 몇십 번은 본 것 같다고. 외운 거 또 외우고 계속했다고. 그랬더니 지금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점수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되게 가능성도 높고 남자들은 알잖아요. 그죠? 2차에서 조금 봐주는 거. 그래서 기출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제 강의를 꼭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초수들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재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가진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 줄 사람들이 이제 2월 달에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자극도 받고 그다음에 도움도 받고 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1월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2월에 이제 합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소스를 제공하고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의 합격 전략들을 이제 알려줄 텐데 그때부터 정신 좀 차리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영교니까 아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영교는 근데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그 강의 계획서인데 사실 글이 많이 필요는 없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1, 2장에서는 Approaches of Language Acquisition 또는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에서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또는 Language Acquisition 일반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기본 키워드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장을 커버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설명이 가다 보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한데 수년 되더라도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게 될 것이고 보통 2월부터 계속 특강이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오후 시간에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월에는 보강이 없고 2월부터 혹시 진도가 맞지 않는다고 치면 너무 빨리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훑는 것보다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교는 따로 공부하지 말고 오늘 공부하고 끝나는 걸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역량은 영어학과 일반 영어에 쏟아가지고 합격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랑 이 시간에 끝낸다. 다음에 그날 보강을 통해서라도 그날 정리하고 끝낸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nalysis에 대한 설명 쭉 하고 4장에서는 Learner Variable, 다음에 4주차에서는 이제 Methodology 오게 되고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5강과 6강에서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이라는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맨 끝에 call 설명한 다음에 컴퓨터 mediated 그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language assessment까지 하게 되면 기본 개념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랑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펴시면 거기에 머릿말 있죠. 네, 머릿말 있는데 혼자 읽어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영교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 저랑 같이 하셔야겠지만 약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얘를 따로 복습 형태로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는 이제 예습을 좀 더 많은 시간을 걸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습. 그러니까는 오늘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뭘 강조하냐면 이게 지금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0페이지에 보면 1, 2장에 걸친 마인드맵 이게 각 장마다 있는데 1장과 2장은 구분하기 좀 어려워서 또 같이 엮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페이지의 마인드맵을 1, 2장 통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인드맵에 보면 마인드맵은 중요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큰 키워드가 있는데 큰 키워드 안에 이렇게 서술해서 기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얘네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자매 개념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었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시험의 기입형에 또는 서술형에서 주요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머릿속으로 먼저 상위 조직자, 선행 조직자를 먼저 이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표를 주고 채우시오 하는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그쵸? 그거는 스터디에서는 있는 것이고, 실제 시험 문제는 뒤에 나오는 줄글에서 이렇게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런 줄글에서 그런 키워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런 키워드를.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먼저 예습을 통해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줄글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저랑 같이 실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줄글을 다 해석해 드리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독해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해석을 해드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할 텐데 내가 이해했던 바가 현재 제가 이해했던 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10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세컨 리딩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에서 하는 것들은 제가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니까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출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설명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내 머릿속에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습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그것이 맞춰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읽기보다는 읽지 말고 노트를 만들어서 이런 마인드맵을 내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이것이 확장되거나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마인드맵을 만든다면 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생각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생각났다 여기까지 또 생각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여러 번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정의를 다 알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데클러러티브 날리지에 대한 정의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적어서 책에서 뽑아내서 적어서 노트를 만들면 이 노트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시험 문제에 다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예습을 할 때는 얘도 하루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업은 그날 와서 하게 되고 복습은 그날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교육학은 1.5일 정도만 투자를 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습 반일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보통 월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은 교육학을 하니까 교육학을 끝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오후 정도에 하시거나
그때 만약에 영어학 예습을 하게 된다면 수요일 날 오후에 또는 아니면 몰아서 토요일 날 하신 다음에 오셔서 수업에서 정교화 하신 다음에 노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노트만 보게 되면 이제 공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노트를 꼭 만들어라. 또는 네임카드처럼 이렇게 넘기는 거, 카드를 가지고 하든지. 근데 우리의 공부가 뭐 쉬운 단어 그 암기가 아니니까 노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보는 겁니다. 이렇게. 챕터 1과 챕터 2는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습득이 되는 거죠. 언어 습득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큰 방향성이 있어요. 얘를 perspective라고 하죠. behavioral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행동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language acquisition을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들은 보통 behaviorist라고 하고 nativeist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생득주의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언어를 잘 배우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첫 번째는 편의상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생득주의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첨스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뭐가 있어요?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어서 그냥 언어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 말고 이런 입장도 있대. interactionist, developmental 이런 입장들은 이제 발달주의자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그 구체물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작용, 구성주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first language acquisition은 사람들이 언제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behavior라고 하는 사람들은 verbal behavior라고 하는 것은 제1 언어나 제2 언어나 똑같다. 뭐야? 반복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연습하게 되면 알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티비스트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innatist와 cognitivist로 나눠서 얘네들은 좀 더 인간의 능력을 신동해 가지고 주위의 것들이 별로 필요 없다라는 약간 입장. 얘보다는 많지만 근데 cognitivis트들은 보통 cognitive가 인지적인 거잖아요. 머릿속을 잘 굴리려면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외부의 환경의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뭔가 막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로 약간 나눠진다. 이게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인터랙셔니스트들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또는 소셜 컬처럴 뷰라고 해가지고 09년도 논술 문제에 났는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되게 강조하는 거. 비고치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나봤자 우리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헤이비어리스트, 스키너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조건화. 그다음에 커그니티비스트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삐아제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에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고치키를 생각하게 되면 전체적인 키워드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제2 언어, 영어 교육학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다. innatist에서 비롯된 크라셴의 5 hypothesis라든지 이때 이제 09년 논술의 natural order hypothesis가 나왔는데, 다음에 cognitivist, 인지론자들이 좀 강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 1, 2장에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비고치키 입장을 받아서 제2 언어 교육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가 제일 이제 중요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근접 발달 영역, 전어 proximal development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한 것은 GPD와 연결해서 social cultural constructivist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거 말고도 인터랙션을 강조하는 두 가지 하이포시스가 있는데 인터랙션 하이포시스, 상호작용 가설과 아웃풋 하이포시스, 출력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랙션 하이포시스, 의미 협상을 되게 강조하는 것에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전략들, clarification request, confirmation check, comprehension check 등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이쪽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주요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천천히 한번 가도록 하죠. 자,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11쪽에) 보시면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실은 통합해도 되는데 굳이 구분한 이유는 1장에서는 언어 습득 일반에 대해서 그것이 1차 언어건 2차 언어건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조금 더 영어 교육학적으로 들어가서 제2 언어 교육에 대한 입장, 즉 말하자면 얘는 일반 교육학에서 나올 것들을 영어로 풀어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2장은 진짜 영어 교육학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아놔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이제 선행조의자를 되게 중시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는 이전에 내가 배웠던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육자예요. 그렇죠? 교육학을 전공했고 교사 자격증이 있고,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때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되게 좋은데 그게 제일 많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1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언어 습득에 대해서는 3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비헤이비어리스트, 네이티비스트, 인터랙셔니스트. 근데 이런 명칭이 되게 많이 혼동되고, 그러니까 혼재되고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고,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비헤이비어리스트는 되게 명확하게 용어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인터랙셔니스트들은 얘를 펑셔널 어프로치라고 한다든지 또는 컨스트럭티비스트 또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또는 소셜 컬처럴 뷰 또는 디벨로프멘탈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라서 그냥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2장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우리가 랭귀지 어널리시스, 언어 분석을 보게 될 것이고, 5장에서는 메서덜러지를, 그러니까 교수법을 보게 돼요. 나중에 5장까지 공부했을 때 이런 표가 완성이 되니까 지금은 이 표가 좀 약간 버겁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 L1 어프로치, 즉 제1 언어 습득에서 이러한 3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러한 3가지 관점이 이따가 2장에 가게 되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l, 그래서 제2 언어 습득에서는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네이티비스트로. 인터랙셔니스트는 요 3가지라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것은 이제 요런 사람들이 어떤 언어 습득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각이 앞서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스키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은 언어 습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얘는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죠? 타블라 라사라고 하죠. 백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서 뭔가 필요 없이 선생님이 뭐 해주고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저스트 프랙티스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뭘 제시해주죠? 자극. 프랙티스는 뭐야? 자극이 오면 How are you? Fine.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Response라고 그러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스티뮬러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랭귀지 인풋이 되는 거지. 랭귀지. 그럼 리스폰스는 뭐가 되냐? 아웃풋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을 들려주고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안에는 뭐가 없어? 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누구? 스키너, 비헤이비어리스트.
그런데 네이티비스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 되게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X에 비해서 얘는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요? 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프레젠트 앤 프레디스, 스티뮬러스 앤 리스폰스가 아니라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입력자료가 들어오면 연산을 하잖아. 머릿속으로 막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아, 저 때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지금 의문문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방점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둘 다 중요시하잖아. 외부 세계를 중요시하지. 가장 큰 차이점은 꽝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도 다 아는 거야. 이거 교과 시간에 배운 거야, 그지? 교과 시간에 배웠는데 그거를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이따가 잠깐 살펴볼 거다 이 말이지. 자, 다음에 네이티비스트들은 그런데 인터랙셔니스트. 상호작용주의자들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상호작용을 강조하겠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은 뭐가 나타났어? 인터랙션이 안 나타났어. 얘가 인터랙션이긴 하지만 얘는 둘 다 뭐야? 인디비주얼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꼭 두 가지가 나타나.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개체가 동그라미야. 그러니까는 X끼리 만난 게 아니야. 안에 뭐가 있어. 그치? 안에 뭐가 있는데 얘는 그 안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얘는 밖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밖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밖에 있는 얘는 아까 뭐였지? 사물 또는 인풋, 랭귀지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둘 간에 있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인풋이 들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얘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머릿속에 뭔가 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스키마라고 한단 말이야. 그것이 아웃풋 되는데 얘네들을 촉진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터랙션이라고 한다. 얘는 딴 말대로 프로세스 하면 이건 뭐야? 인터널 메커니즘이 되는 거야. 아, 머릿속에 뭔가 들어오는 얘를 더 중시하는 거야. 얘는 그 머릿속에 뭔가 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되게 중시한다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 얘는 뭘 더 중시해? 사물이라든지 언어 자료를 좀 더 중시해. 얘는 관계를 되게 중시해. 관계 안에서 있어야만 인풋과 아웃풋이 되게 리얼하고 어텐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얘네들은 다분히 어때? 여기까지는 인디비주얼하지. 여기까지는 어때? 되게 소셜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강조되는 거야. 왜? 우리는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CLT 시대에 살고 있잖아.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ommunicative가 뭐야? Communication. Come together with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랙션을 강조하는 이쪽 비유가 되게 박수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얘는 얘랑도 차이가 있고 얘랑도 차이가 있어. 근데 누구랑 더 많은 차이가 있지? 당연히 얘랑 더 차이가 있지. 얘는 이걸 꽝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얘랑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 그치? 둘 다 인간의 액티브한 멘탈 프로세스를 강조하는데 그것을 촉발시키는 트리거링을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안에서랑을 중시하느냐. 그러면 봐봐. 잘 봐봐.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더 많을까?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더 많을까? 이거 같잖아.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인터액션.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서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머릿속에서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도끼로 쪼개가지고 안에 뭔가 봐? 아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다 뭐를 통해서 일어나? 사유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무의식 중에서도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것들은 되게 인텐션을 줘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되게 컨셔스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막 쓰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왜? 안 보이니까. 얘는 그건 난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 가능한 것만 나는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쟤보다는 덜 어부저버블하지만 뭐야? 되게 비저블한 거야. 비저블을 쓸 수는 없어. 이건 키워드는 아니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이론이 더 많아.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 그럼 시험에 이게 잘 나올까? 이게 잘 나올까? 이게 잘 나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증명이 완벽하게 가능해 안 해. 잘 안 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주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론이 많지. 그러니까 이견이 많단 말이야. 이견. 이론, theory가 아니라 이견이 많단 말이지. 이거 다른 이자 맞나? 하여튼 이견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섣불리 냈다가 어떻게 돼? 당할 수가 있어. 이의제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언어 자료, 상대방끼리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이쪽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 negotiation of meaning, strategy. 그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쪽은 정리할 수가 없어. 인간의 멘탈 프로세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뭐야? 줄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럼 되게 쉽지 이제. 그렇지? 자, 간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linguistics 알죠? 이건 영어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structural 이거 뭐야? 구조주의자들. 구조주의의 맨 마지막 그 완성자가 누구야? 첨스키야. 첨스키가 구조주의의 맨 끝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조주의의 단점을 발견하고 이걸 발견했잖아. 그렇지? 변형생성 문법. 그래서 그 사람은 스트럭처럴리즘의 완성자이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의 창시자가 되는 거지. 알겠지요? 그래서 스트럭처럴리즘은 다 아시다시피 언어는 되게 구조로 돼 있어서 뭐 문형 따지고 뭐 그러는 것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잘 몰라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은 별로 안 중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의 발판이 되는 반대급부로 잠깐 보는 것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structural linguistics를 믿고 behavioral psychology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줄 이렇게 나왔지, structural or descriptive, 즉 기술적인 언어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뭘 강조하느냐? 스키너 생각하면 돼. 스키너, B.F. 스키너.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Only publicly observable responses could be subject to investigation. 머릿속에 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 공식적으로 이게 방점이지.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은 관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리스판스의 우리의 모든 조사, 탐사를 온전히 쓰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리스판스가 뭐야? 아까 말했잖아. 리스판스는 아웃풋. 이것도 랭귀지지. 사람들이 내뱉고 다음에 말하는, 듣는 그러한 리스판스에 우리는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이거죠. Describe human languages and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ose languages. 그래서 언어의 일반적인 구조를 발견하려고 되게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는 두 번째 문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사 방법을 쓰냐, 이렇게. 두 번째 줄. 언어라고 하는 것은 dismantled, 하나씩 짧은 조그만 것들로 쪼개져서 그러한 쪼개진 것들이 과학적으로
묘사가 되고 다음에 서로 대조를 이루고 다음에 전체적인 이룬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이론을 뭐라 그래? 가네 같은 사람들이 종착점 행동을 놓고 그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하나씩 밟아가면 뒤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오른다. 또는 BF 스킬러처럼 하나씩 프로그램 해나가다 보면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맨 끝에 완성된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 그런 그 퍼스펙티브를 뭐라고 하지? 환원주의자라고 하지. 리덕셔니즘. 아주 어려운 언어, 인간의 언어로도 하나씩 쪼개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언어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오늘은 의문문 배우고 내일은 도치구문 배우고 다 공부했는데 우리는 영어 잘해 못해.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리덕셔니즘의 아주 문제점인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리덕셔니즘이니까 당연히 뭘 강조할까? 프로그램 학습, 위계 학습을 강조한다고. 영어에서도. 근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을 해석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거 다음 페이지 비헤이비어럴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영어를 교육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걸 강조할까? 이거 별표 하나 건지는 거야.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요게 나오는 거야. 자,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언어는 되게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길 원한다고? 하나씩 쪼개가지고 개개의 것들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 우리는 이론가야 아니면 실행자야? 교사는 실행자잖아.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약에 비헤이비어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시키겠지. 뭐? 암기, 로트 러닝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로트 정도가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 로트의 반대말은 뭔데? meaningful. 그치. 오스베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렇게. 그러니까 meaningful은 이쪽인 거야. 그치? 이쪽. 네이티비스트하고 인터랙셔니스트. 오스베는 인지주의자잖아. 그죠? 혹시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empirical approach. 경험주의적 접근을 한단 말이지. 경험주의라는 건 뭐야? 베이컨에서부터 나온 거잖아. 그러면 실증적인 것을 강조하지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여기 이쪽 네이티비스트는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이게 대꾸를 이뤄. 자, 밑에 보자. Transformational Generative Linguistics, 즉 변형 생성 문법을 따르는 네이티비스트 또는 Cognitive Psychology. 인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여기 봐봐. The Generative Linguistics. 첫 번째 문단 5번째 줄이야. The Generative Linguist was interested not only in describing language. 자, describe 하는 거 누구의 목표였지? Structuralism의 목표였잖아. 방금 전에 나왔던 Behavioralism. 그치? 맞아? 걔네 describe 한다고 했잖아. describe 한다고 했잖아. 11페이지 맨 밑에 문단 세 번째 줄에 있잖아. described scientifically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언어를 제대로 기술한다는 측면은 비슷해. 그런데 버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보다 뭘 강조하는 거야? 얘를 강조하는 거야. 뭐 in arriving at 별표. 위에서 아까 뭐가 있었지? empirical이 있었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외울 키워드는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지금 마인드맵에 이런 단어 있어 없어? 없어. 외울 단어인데 이해만 하는 거야. 자, 비헤이비얼리즘에서는 empirical approach라고 경험적인 거, observable한 거. 그런데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멘탈 메커니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explanatory level of adequac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이라는 것은 뭐야? 눈에 안 보이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할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뭐라 그래? surface structure라고 그러지? 첨스키 때 배웠잖아. 그런데 그것들은 밑에서부터 negation이라고 하면 not을 붙이고 또는 만약에 의문문이라고 하면 inversion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명사로 고치고 해서 나오는 거야. 밑에 뭐가 있어?
딥 스트럭처가 있어. 이걸 둘 다 강조하는 거잖아. 겉으로 드러난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에서 정치된 원래 문장을 도치시키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들을 의문사로 만든 다음에 앞으로 보내 프론팅하고 그래서 Where do you live라는 문장이 나온 거야. I live in 서울을 in 서울을 모르잖아. 그걸 where로 고친다. 그다음에 live를 to live로 해가지고 to를 앞으로 보낸다. where를 더 맨 끝에 보낸다. 그런 규칙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 첫 번째 짝에다가 BF 스킬을 적었지만 여기서는 누굴 적어놔야 돼? 노암, 첨스키를 적어놓으면 되겠지. 근데 노암 첨스키는 내가 아니라 최재현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만 알면 이제 되는 거야. 지금 장황한 설명이지만 시험에 안 나와. 이해를 돕기 위한 것뿐이야.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두 번째 뜻. Cognitivist psychologist, like generative linguist, 언어 교육을 하는 그런 변형생선 문법론자들처럼 인지심리 학자들은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s and deeper structure of human behavior by using rational 발표. rational이 뭐에 아까 동의어야? explanatory. 그다음에 뭐에 반대말이 되는 거야? empirical 이렇게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시험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두 가지 다른 문단을 읽었으니까 문단을 어떻게 해야 돼? 파싱 해야지. 문단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나올 거야. 두 문단이 나오면 이 두 개의 문단이 부연인지 상세화인지 대조인지 또는 대꾸인지 리스팅인지 알아야지 일반 영어가 풀리잖아. 근데 이건 일반 영어 교재로 지금 여러분이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재는 일반 영어 분석의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중에 노량진에는 한글 교재도 있잖아. 그래서 한글 교재는 내가 이걸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설명으로. 이거는 귀중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왜 한글로 공부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영어는 영어로 공부해야지 베이스가 깔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팔싱을 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뭘 강조하느냐? 여기 봐봐. 세 번째 문단. 걔네들은 디스크리션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what question about human behavior. 인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 but they were far more interested. 더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 underline이 뭐야? deep structure야. 그치? deep. 그 안에는 왜 저렇게 나올까? 머릿속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네 둘은 근데 되게 큰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애들이고 시험에서는 실제로 나왔고 또 나올 사람들은 바로 세 번째 Constructivist Psychology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발달론자들 또는 그 삐아제와 첨스키를 생각하면 되겠다. 얘는 2012년 논술형에 나왔던 시험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Development Psychologists argue 뭐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겠어요. They see no need to assume that there are specific brain structures devoted to language acquisition. 자, 언어 습득에 전적으로 헌신된 머릿속의 특정 부분의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안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 애들은 누굴까? 비헤이비얼리스트들일까? 네이티비스트들일까? 당연히 얘지. 왜? 얘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LAD라는 거지.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한마디로 이게 LAD야. 첨스키 같은 경우는 머릿속의 특정 부분에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일반적인 인지 작용을 가지고 있고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도 그냥 뭐야? 배워야 될 지식의 일부니까 그거를 그냥 공부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뭘 강조하느냐? 요거 별표. Interplay between
learning ability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develop. interplay, 상호작용을 되게 강조한다. 뭐? innate learning ability. 이게 뭐야? 사람이 mental process mechanism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environment. 물론 삐아제 같은 경우는 사물을 되게 강조했지만 우리한테 environment는 뭘까? 영어 교육에서는 input이 되는 거지. 또는 language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의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이것과 이것의 상호작용. 근데 상호작용이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난다고. 머리 안에서. 머리가 들어와서 데이터와 데이터가 이런 것이구나. 일반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 여기서 인터액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인터플레이라고 쓴 이유는 인터액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저쪽. 비고치키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근데 얘는 삐아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정도에 있어서. 근데 이 중에서 뭘 강조하느냐? 인바이러먼트를 강조한다고. 그렇지. 인바이러먼트를 강조해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작용을 설명하려고 했다. 자, 뒤로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러한 구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t will be helpful. 자, 미안. 이런 오타가 있다니. 자, it will be helpful to think of two branches of constructivism. 그러니까는 구성주의 두 가지가 있지. 인지적 구성주의.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그래.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치기가 되는 거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 중에서 여기 삐아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삐아제보다는 우리한테는 비고치기가 더 중요하니까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Social constructivism. 즉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뭘 강조한다? 당연히 interaction. 다음에 cooperative learning. 왜냐면 머릿속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촉발시키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interaction 괄호치기, cooperative 가로치기 나올 수 있고 cooperative learning은 나중에 어디서 보게 되느냐? Chapter 5 Teaching Methodology. 영어 교수법 중에서 협력 교수법이 따로 있어. 그래서 얘를 이쪽에서 강조하니까 교수법에서도 얘를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인터랙션 어디서 다뤄? 이따가 챕터 2에서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라고 롱이라는 사람의 가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돼서 같이 배울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이제 워밍업. 다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빨갛게 정리됐다. 그 다음 문단. One of the most popular concepts advanced by Vygotsky was the notion of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해서 2018 기출 별표. 그래가지고 이것도 설마 이게 나오랴.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브를 빼놓고 여기다가 더를 쓰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당황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록시말 뭐 이런 단어들도 혹시 막 스펠링 틀릴까 봐 되게 괴로웠다고. 보통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쉬운 게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보통 생각해가지고 스펠링 같은 것도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디벨롭 실제로 여러분 그 모의고사 때 보잖아요. 그러면 디벨롭에다가 이를 붙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디벨롭 할 때 이를 DVLOPE 막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틀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네, 조심해서 잘 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봐봐.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는 지금 이게 뭐야? 컨셉이잖아. 컨셉에는 항상 얘가 뭐야? 피정향이지? 이거를 컨셉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최시원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여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kind. 안 된단 말이야. 얘는 개체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야 돼? teacher 이렇게 해야지, teacher. 그러면 피정향 나오면 뒤에 뭐가 나야 돼? 정향이 있어야 돼, 정향. 그럼 전화 프로시멀 디벨롭먼트는 다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교육학 시간에. 그럼 영어로 한마디로 뭐야, 그러면 전화 프로시멀 디벨롭먼트가?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뭐야? distance 또는 gap 이렇게 알아야 된다. 다음부터 개념어가 나오면 개념어만 알 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알아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디스턴스야. 뭐와 뭐의 디스턴스래? 현재 학습자의 존재하는 발달 수준과 그들의 잠재적인 발달 수준.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unaided 뭐야? 혼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래? existing development state라고 그래. 그런데 뒤는 learners cannot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도 aid가 있어도 못하는 부분이야. 얘는 aid가 있건 없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뭐야? 요게 차이는 뭐야? 만약에 guidance 도움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GPD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은 뭐 하면 돼? 뭐를 늘려주면 좋을까? Learners can do unaided를 늘려주면 좋을 거 아니야. 아이들이 뭐야? 스스로 학습자. 애들이 내 도움 없이도 다른 데 나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영어 바이링거를 기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가이던스를 줘가지고 얘를 조금 더 늘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이거다 이 말이지. 맨 처음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스턴스 별표 도움을 줘가지고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의 도움이냐? More competent peer or adult. 그러면 competent peer라고 하면 동료 중에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adult는 누구야? 부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어교에서는 얘를 teacher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teacher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어시스턴트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뭐 guidance.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러한 GPD에서 둘 수 있는 뭐 가이던스라든지 어시스턴스가 당연히 강조되겠지. 그래서 나타난 것이 아시다시피 14조 08년도 서울 기출된 스캐폴딩이다. 그러면 또 알아야 돼. 스캐폴딩이 뭐라고? 하면 아까 뭐야? GPD는 뭐라고? 디스턴스, 갭. 그 사이에서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 공간에 뭔가를 도움을 주면 좋다고 그랬지? 그런 도움을 뭐라고 한다? 스캐폴딩. 스캐폴딩은 supportive environment. 이걸 배운다. 스로 여기 나오잖아. guidance and feedback. collaboration 별표. 상호 협력 중에 이것은 피어끼리 협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협력 동안에 학습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도움, 다음에 피드백, 환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성되게 되는 supportive environment, 지지적인 환경이 된다. 그런데 이런 지지적인 환경은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배우지? 그냥 교육학이 아니라 영어 교육학을 배우지. 영어에서 supportive environment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라고? verbal guidance라고. 다른 것보다도 언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말 시키는 거야, 선생님이. 그런 걸 강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unaided 아까 나왔지. 혼자서도 잘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 이거라고 한다. 이게 핵심어야. 보통 핵심어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얘는 이 부사도 핵심어다. 그래서 인디펜던트들이 다른 말로 뭐야? unaided. 아까 나왔지? 표에서. 봐봐. 혼자서도 잘하는 부분 unaided. 도움 없이도 잘하면 unaided 쓰잖아. 이게 뭐야?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잖아. 그치? 다시 여기 인디펜던트리 unaided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야?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밖에 안 돼. 인디펜던트리 하는 부분이. 그래서 도움을 줘서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도움 없이도 하게 되는 역량이 더 커지는 것을 이런 입장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누구와 이렇게 인디펜던트 하려면 이건 목적이지. 목적. for.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스캐폴딩을 주면. 근데 스캐폴딩은 누가 주는 거야? 좀 못하는 애가? 아니잖아. 더 잘하는 사람이었잖아. 이게 나왔잖아. interact with more capable. capable의 다른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 more competent. 저거. 그 다음에 more knowledgeable. 그 다음에 more experienced.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하고 접촉하라는 그런 얘기지. 접촉하면 스캐폴딩이 생성되면서,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다해가 되는 거지. 이런 것에 의해서 GPD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인디펜던틀리한 학습자가 마련되게 된다. 뭐에 의해서 뭐가, 수단에 의해서 목적이 달성된다라는 것. 다음,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간다. 자, 이러한 스캐폴딩과 GPD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면 A3B야. 아직까지 A3, 즉 A3가 뭐였어? 방금 전에 Constructivist Psychology야. 그 안에 있는 키워드야. 알겠지? 그 안에 있는 계속 regulation이 있다. 규제라고 하는 거. 비고치키가 중요시된 상황에서 비고치키의 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줄. Gradually children acquire conscious control. 컨트롤이야. 의식적인 통제를 하게 된다. Individuality through three levels of regulation in interaction known as object regulation, 사물 규제, other regulation, 타인 규제, and self regulation, 자기 규제라고 해가지고 이 규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렵지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인디펜던트한 디펜던트한 언어학습자지? 그잖아. 인디펜던트 언어학습자. 근데 이거를 뭘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통해서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자기가 말한 것에서 자기가 통제 가능한 상태야, 못한 상태야? 통제 가능한 거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혼자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도움받는 것은 자기가 혼자 다 장악하는 게 아니지. 통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면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까스로 의사소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다? 인디펜던트한 거. 이런 것들을 셀프 레귤레이티드 했다고 그 사람은 얘기한 거야. 그냥. 셀프 레귤레이티드.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뭐야? 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약간 장악됐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얘야. 얘를 위해서 뭐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런 쉬운 말을 학자잖아. 나는 학자야. 학자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거 말고 또 도움 받는 것이 뭐가 있지? 언어라든지 사물. 즉 삐아제에 있어서 사물과의 조작을 되게 강조했잖아.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을 할 때 애플이라고 선생님이 발음해주면, 그거는 선생님이 말만 해주면, 그거는 어더 레귤레이트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딱 사과를 보여줘. 하면, 그건 뭐야?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 사과, 애플. 해가지고, 사물을 보여줘서 AD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물, object. 그런 것들 뭐라 한다? object regulated라고. 보통 얘네 둘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면 돼. 레벨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인적 자원인 것이고, 얘는 보통 물적 자원. 물적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나? 하여튼. 그런데 둘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일어난다기보다는 얘네 둘이 도움이 되어서 얘가 일어난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어. 알겠죠? 그래서 사물 또는 말, 다른 사람의 말, 일에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도 잘해요가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오브젝트 레귤레이션이 08년도 대전에 기출되어서 지금 지역 문제에서 기출되어서
지금 잠깐 보는 것 뿐이야. 자, 보자. 근데 이 글에서는 이런 단계로 하나씩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 First stage는 뭐야? Object Regulation, 사물 규제인데, 자, 정의양이 나왔어. 이게 뭐라고? 정의양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명사를 기억한다고. 뭐야? 아, 프로세스. 이건 어떤 작용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 작용인데, in which a person is controlled directed by environment 별표. 아, 프로세스인 프로세스인데, 여기 다 프로세스야, 이거. Other regulation, self regulation, object regulation 다 뭐야? 그게 다 프로세스야,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것은 얘네 셋을 구분하는 키워드가 돼, 안 돼? 안 돼. 다른 명사들과 레귤레이션을 구분하는 명사는 될 수 있지. 그렇잖아? 얘는 프로세스야. 다른 것들은 오브젝트잖아. 뭐 F는 오브젝트고 또는 뭐 말은 말이고 그런데 얘네들은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프로세스인 오브젝트 레귤레이션은 뭐에 의해서? 사물에 의해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나의 언어 활동이 장악된 거 또는 의지되는 그런 상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지 말할 수 있어? 오브젝트. 사고가 있어야지 애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지. 이러다가 두 번째 단계 Second stage is other regulation인데 얘도 뭐야? 얘도 프로세스 당연히 프로세스지. 프로세스인데 뭐가 더 중요하느냐? Regulated by another more knowledgeable experienced person. by하고 person이 중요하지. 뭐와 대조를 이루어서 얘는 by environment object였잖아. 내가 지금 판서 잘 못했지? 이따 판서 해줄게. 좀만 기다려. 봐봐. 아까는 여기의 키워드는 뭐였어? environment하고 object였어. 근데 얘의 키워드는 뭐야? person이야, person. 그렇지, person. 근데 person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아까 나왔잖아. 이거 뭐지? 스캐폴딩 설명할 때 나왔잖아. 아, 그러니까 other regulation은 거의 비슷한 거야. 뭐야? 스캐폴딩 주라고. person도 중요한데 물론 당연히 얘가 오브젝티브니까 얘는 person이 너무 중요해. 근데 시험에 person이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시험은 뭐야? 스캐폴딩이나 GPD가 나와. 근데 GPD나 스캐폴딩을 구분하는 키워드는 바로 뭐다? 요거다. knowledgeable, experienced. 또는 competent, capable.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other regulation이 아닐까? 스캐폴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teacher. 그럼 티처가 뭐죠? 봐봐. linguistically 세 번째 줄. mediated assistance. 세 단어로 했지만 아까 두 단어가 있었잖아. 뭐지? verbal guidance. 이렇게. supportive environment. 이렇게.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학자니까 이렇게 나오지. 보통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비고치키는 이렇게 했다. dialogic speech라고 얘기했대. 근데 영어 교육학 키워드는 아니야. 영어 교육학 키워드는 아닌데 dialogic speech라고 대화적인 발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mediated assistance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스캐폴딩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The third stage는 self-regulation이야. 이건 뭐야? 혼자서도 잘해요. 네, 단계이지. Final stage인데 which refers to 이번에는 프로세서라고 하지 않고 이제 ability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컴피턴트해졌으니까. 이전까지는 뭐야? 프로세스였잖아.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지금은 완성.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제 완성된 거야. 목표를 이룬 거야. self-regulated. 완성돼서 뭐 할 수 있어? 거의 아주 최소한으로 또는 바깥의 서포트, 즉 서포트가 아까 뭐였어? 서포티브 인바이러먼트, 스캐폴딩 이런 것 없이도 혼자서도 잘하는 거. 혼자서 잘하는 거. 근데 뭘 통해서 이루어져? 별표, internalization, 내재화. 그는 머릿속에 있는 외부에 있는 환경들을 다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다 소화해낸 것이 인터널라이제이션이야. 자동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렇게 되게 되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판서를 잘 해보자.
self regulated와 other regulated, object regulated가 있는데 이거를 명사로 바꾸겠어요. self object regulation, other regulation, 그다음에 self regulation. 이런 3단계를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GPD와 스캐폴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고치기가 제안한 거. objective regulation, object regulation의 주요 키워드는 뭐였다? environment와 object. other regulation의 큰 틀은 뭐였다? person이었다. 근데 person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more knowledgeable. person 또는 experienced.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verbal guidance를 어디에서? dialogic speech에서 준다. 따라서 그거를 verbal guidance scaffolding.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뭘 얻게 된다? ability. B-I-L-I-T-Y. 뭘 통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는 internalization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이, 인바이러먼트잖아. 외부 자극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내 안에 완전히 완성되는 거야. 자, 봐. 인바이러먼트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야. 어린애 또는 언어학습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 못해. 잘하지. 옆에 선생님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와주게 되면 스스로 혼자서도 잘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정리가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지금 영어 교육이야 아니면 그냥 일반 교육학의 내용이야? 일반 교육학의 내용을 ESL,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즉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영어 교육에 대입시킨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보통 전통적인 세 번째 줄 traditional type of ESL, EFL teaching은 거의 다가 object regulation 또는 other regulation이라서 학생들이 텍스트라든지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규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말이지. 그러면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 안 커져? 별로 안 커졌단 말이야. 너무 여기만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뭘 강조하느냐? long, 이따가 interaction hypothesis 또는 CLT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traditional language teacher들은 two-way interaction, 즉 나만 말할 뿐 다른 사람 학습자가 말할 기회를 별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natural setting, 우리가 학습자들이 언어를 배우게 되는, 언어를 쓰게 되는 내추럴 세팅에서는 스피커들이 뭘 통해서? 완전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셀프 레귤레이티드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트래디셔널 랭귀지 티처가 그대로 자기의 습성을 고수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만 되면 너무 학습자의 자율성을 옹호해주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장악하면 안 되고 이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학습자도 온전한 존재로 여겨줘. 이거를 이 세 과정이 완전히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우리 전통적인 것은 여기서 너무 그치고 여기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여기가 일어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인터랙션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웨이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궁극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자, 잠깐 쉬었다가 A4부터 보게 되는데, 지금 첫 시간에 제가 전체적인 그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은 1시간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 제 스타일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정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줄글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던 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그러지 못했지만 이전에 내가 줄글로 읽어왔을 때는 이런 도식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오면서 도식화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노트 필기도 하고 다시 옮겨 적으면서 내 머릿속을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합격이야. 나도 09년도에 합격했었어. 알지? 난 나이 많지만 옛날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에 09년도에 시험 봐가지고 서울에 합격했던 사람이니까 나랑 똑같이 하면 그냥 합격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저장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앞으로 어디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공부를 해오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15쪽 A4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